자, 이식 부위 4개 간단히 볼게요. 함몰반응인데요.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모낭을 너무 많이 다듬거나 모낭이 절단됐다, 뭐 깊이 심어서 생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슬릿이나 식모기를 통해서 찌를 때 이 찌르는 바늘이 피부를 이렇게 잡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는 현상에 의해서 생긴다. 그거를 인벌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인벌전이 되려면 피부를 안쪽으로 약간 말려 들어가도록 바늘이 잡고 들어가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모낭이 좀 깊이 심어지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깊이 심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내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잘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? 당연히 슬릿이나 식모기 바늘이 무딜 때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되고 날카롭게 찌르지 않아서 한 방에 팍 찔러야 되는데 더 잘 생기겠죠. 이런 게 잘 생기는 게 어떤 경우냐? 남자는 세워서 심는데 여자는 눕혀서 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에서 더 많이 생기고 가운데보다는 측면 쪽에서 눕혀서 심을 때 더 많이 생깁니다. 이런 현상이. 또 슬릿을 내놓고 모낭을 집어넣을 때 안으로 말려 넣게 되면 이런 게 더 잘 생기게 됩니다. 슬릿과 식모기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느냐, 둘 다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, 식모기를 이용해서 수술을 했을 때에도 끝나고 나서 이 안으로 말려 들어간 거를 모낭을 깊이 조절해주면서 레벨을 잘 정리해주면 이러한 함몰반응 피팅 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. 또 최근에는 모낭 자체가 깊이 안 심어지는 식모기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황스 임플란터나 뭐 레인보우 임플란터,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개발한 건데, 이런 식모기들을 사용하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기가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기고문에 썼던 건데, 저 같은 경우에 수천 건의 수술 케이스에서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다,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식 부위에 비후성, 과섬유성 흉터인데요. 흉터가 심하게 튀어오르면서 이식 부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융기되는 현상이 생깁니다. 이거는 이식할 때 피부를 너무 많이 손상시키거나 무딘 기구를 사용하거나 너무 심하게 밀집해서 심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은 저색소성으로 조금 하얀 피부, 좀 맨들거리는 물고기 비늘 같은 느낌이 생기고, 그 자체에 의해서 생착이 떨어집니다. 흉조직화가 돼버리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안에 속살이 흉살로 변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요. 이런 경우는 문제점이 생착도 떨어지는데 추가로 심을 때 생착이 더 떨어져요. 그래서 일단은 예방을 잘 심어서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, 생겼을 경우는 레이저나 피부 연화 주사를 써서 비후성, 과섬유성 조직을 풀어준 다음에 심으면 그나마 좀 생착률을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. 다음은 모낭염입니다. 모낭염은 가장 잘 생기는 거는 뭐 모낭을 깊이 심어서 제일 많이 생기지만, 본래 지루성 두피염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또 여드름성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, 또 피부 자체 두께가 두꺼운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잘 생기는 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 새로운 균이 침범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원래 피부 상재균인 황색 포도상 구균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은 가장 순한 균이에요. 싸움을 못해요. 그래서 얘네는 가볍게 그냥 빨간 약 포타딘만 찍어 발라주거나 항생제만 써줘도 하루 이틀만 먹어도 대부분 좋아집니다. 생기면 짜지 마시고, 농이 잡히면 바늘로 톡 터주기만 하고 면봉으로 이렇게 살짝 문질러만 줘서 빼주고, 이렇게 쥐어 짜는 거는 모낭이 다칠 수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모낭염은 모발이 다 자라나오는 한 10개월에서 11개월까지 주로 발생할 수 있고, 그 이후에는 거의 저절로 없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. 돼지털 곱슬 수술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. 교과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모낭 분리 과정에서 너무 모발을 얇게 분리하거나, 한쪽은 통통한데 한쪽은 얇게 분리했다거나, 이식 과정에서 모낭의 일부 손상이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그 기고문에 썼던 건데,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. 15년 정도 해보니까 그렇지 않고 거의 99% 깊이 심어서 생깁니다. 이거는 깊이 심으면 피부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, 그 피부를 뚫는 속도보다 밑에서 모낭을 밀어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꼬여버리는 거고, 한번 그 꼬인 트랙이 타지면은 이게 잘 개선이 되지 않는 거죠. 깊이 심지 않으면은
약간 자기가 가진 곱슬보다 조금 더 있는 듯 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게 대부분, 아니면 아예 안 생기거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가령 저희 병 같으면 비절개에서 버섯 모양으로 모낭을 만들어서 심어서 이렇게 깊이 심어지는 현상을 아예 근본적으로 그냥 차단해 버리는 거죠. 밀어 넣어도 안 들어가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모낭을 이식할 때 이 레벨을 정확하게 맞춰서 깊이 심어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. 그래서 이걸 예방할 때는 일단 심을 때부터 이 테크닉이 좋아야 되고, 심고 나서는 일일이 2000모낭이면 2000번 저희 이 병원은 다 하고 있거든요. 확대경을 낀 스텝이 일일이 모발을 하나하나 다시 잡아서 레벨을 확인하고 깊이 들어간 거는 다시 잡아주는 작업을 수술 끝나면 한 5분, 길면 한 10분, 20분 정도를 해서 이런 부분을 예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. 대부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부작용이라는 것은 물론 환자의 어떤 체질에 의해서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지만, 의료진이 기본을 꼼꼼하게 지켜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더라. 또 부작용이 오더라도 그 정도를 약하게 오게 해서 쉽게 처치가 가능하도록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런 부작용을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, 그런 병원을 잘 선택해야 될 것이고, 결과가 아쉬울 때에는 확실히 책임지고 소위 말하는 AS 어떤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져주는가를 보고 병원을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